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웹플러스 뉴스 직격 인터뷰, 오늘은 천년고도 경주, 대한민국 문화의 도시 경주가 지역구인 경북도의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을 찾았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보니까 더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신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죠. 예, 저는 경상북도 의회 경주 출신의 기획경제위원장 배진석이라고 합니다. 11대, 10대에서 두 차례 이제 도의원을 하고 있으니까 재선 도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주에는 4명의 도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제 1선거구 우리 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전 도지사님 정책보좌관도 하셨고 또 ROTC 출신이신데. 네. 경주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서 제가 이제 학군 장교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ROTC 학군 장교 35기로 임관을 해서 1999년 6월에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됩니다.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정치 외교학 과를 가서 거기 이제 석사 학위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간 곳이 이제 국회 보좌관으로 예. 제가 이제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국회 보좌관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턴 우리 비서부터 시작해서 예. 비서관 또 보좌관 이렇게 있는데 처음부터 보좌관으로 간 건 아니고 예. 제가 이제 인턴 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비서관을 거쳐서 이제 보좌관까지 이렇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2008년도에 우리 경기도에 우리 경북으로 대구 경북으로 치면 대구 경북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도 좀 일을 하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김문수 지사, 도지사를 하실 때 그때 경기도 정책보좌관으로 제가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도의원 어떤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이제 사회생활의 시작을 이제 국회 보좌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또 많았고 또 그쪽에서 어떤 보좌 역할을 하면서 그 어떤 의회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뭐 감도 익혔다고나 할까 그렇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에 가서 정책 보좌관으로 있었으니까 광역 행정에 대한 이런 식견도 조금 이제 익혔네요, 뭐 그죠? 익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3년에 예.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예.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저희 집안에서 하는 이제 조그마한 사업이 있어서 네. 가업을 이어서 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 마침 또 우연한 게 2014년도 지방선거에 예, 주변에서 여러 뭐 권유도 있었고 또 저도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 있었고 운 좋게 어떻게든 처음에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예. 운 좋게 이렇게 뭐 주민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발탁을 해주셔서 뭐 주민분들이 잘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 발탁을 해주셔서 정말 운 좋게 이제 도의원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게 이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의장을 역임하셨는데 네, 예. 어떤 업무입니까?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우리 전국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 송도도 있고 네. 또 울산도 얼마 전에 지역이 됐습니다만 네. 대구 경북 지역에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의 투자 유치라든가 또 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맞아요. 해당 지역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어떤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그런 구역이 투자된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대구가 절반, 경북이 절반 이렇게 이제 인력 또 그리고 지원금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만든 기구이자 조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이제 그 기구가 잘 정책을 수행하는지 또 적절하게 그 행정을 잘 집행을 하고 있는지 네. 또 앞으로 비전은 어떤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감독하는 또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도로 봐서는 도의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조합이 있습니다. 네. 그 조합에
이제 의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의장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아주 그 궁금한 점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까지 또 하셨는데 10대 도의원에 이어 바로 재선 11대까지 도의원에 당선되셨는데 지금 한 7년 반이라는 그 의정 활동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상임위 활동 상당히 여러 군데를 하셨습니다. 네. 어떤 데를 하셨어요? 뭐 사실은 뭐 여러 군데라기보다는 네. 제가 처음 10대 때 2014년에 처음 도의원이 되어서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된 데가 기획경제위원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처음 가서 이제 또 부위원장이라는 중책까지 맡겨주셔서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했었고 또 후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때는 총 4년 동안 네. 계속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어서 네. 스스로는 기획통이 되고자 네. 노력을 했었죠. 왜냐하면 기획경제위원회가 우리 이제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집행부로 봐서는 네. 또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또 예산실도 우리 상임위 소관이고 네. 또 일자리 경제라든가 또 과학 우리 산업국이라든가 이런 경상북도 도정의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런 상임위가 되다 보니까 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우리 의원님들은 선임상임위원회라는 또 그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프라이드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데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이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전반 10대 때 초선 때는 그렇게 4년을 활동을 했었고 11대 때 이제 재선이 되어서 와서는 전반기에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 기획경제위원회만 제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도 또 식견도 좀 넓혀야 되고 네. 또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복지 분야, 보건 분야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행정보건복지 분야에서 또 상임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또 공부도 되었고 네. 또 많이 도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대 이제 후반기에는 다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로 복귀를 해서 또 뭐 운이 좋게 우리 또 의원님들께서 잘 봐주셔서 상임위원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획경제위원장 하시면서 경북도하고 출자 출연 기간에 대한 그 행감이 특히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좀 상당히 저는 놀랐습니다. 현장 취재를 경북 DP, 그다음에 뭐 개발공사, 경제진흥원, 대변인실까지 제가 현장에 직접 취재를 가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 대의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네, 아유, 이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한 분 한 분 정말 그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생각이 많이 또 납니다. 어쨌든 의정활동 하시면서 발의한 조례나 경상북 도의원이지만 또 경주를 위해서도 또 상당히 많은 또 일들을 하셨는데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의정 활동을 하면서 뭐 중요한 우리 저 도의회 또 도의원으로서 해야 될 또 역할과 임무 중에 하나가 우리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조례라든가 또 이렇게 행정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 또 도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대신 이렇게 집행부에다가 물어보는 도정 질문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다소 이게 뭐 우선순위가 좀 밀려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행을 촉구하는 5분 발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원칙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선거에 나와서도 제가 공약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 정치적인 철학을 말씀을 드릴 때 많고 좋고 밝은 곳을 찾진 않겠다. 어둡고 힘들고 어렵고 또 소외된 곳을 먼저 찾아가 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100점 중에 몇 점이냐 지금 뭐 하면 뭐 그게 제가 제 스스로도 그런 만족스러운 평가를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스스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적으로 10대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저 장애인이라든가 또
우리 또 어린아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뒀었고, 두 번째 지금 11대에도 계속 연속해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 네. 특히 경주에는 고려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 또 지금 경북의 아이들, 특히 주거가 불안정하고 주거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네.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원 조례, 주거 기본 조례를 통해서 우리 경북에도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군에는 한 40% 가까이가 네.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40% 가까이가 기준에 못 미치는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 이걸 잘 보더라도 기준을 아주 낮추더라도 10명 중에 1명은 현재 굉장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커가고 있다. 자라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저출산을 고민하고 또 경북의 인구를 고민하고 미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새로 아이를 낳아라 할 것보다는 일단 환경을 좋게 해주고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미래들이 예. 좋은 환경에서 정말 다른 지역보다 더 어떤 혜택을 받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면 경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올 그런 경북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런 주거 환경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하는 조례들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 예. 또 하나는 통해서 경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아. 도심 고도가 이게 문화재 때문에 이게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고 삶의 질, 생활권 자체가 너무나 열악해진 이런 그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5분 발언을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셨죠. 촉구를 했고 또 마침 또 우리 그 경주의 예.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 또 우리 경주의 국회의원님, 국회의원님. 또 우리 도의원들, 경주 출신 도의원들 모두 전원이 또 나서고 시민분들께서 서명 운동을 해서 그 또 우리 지사님께 전달을 하고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단의 이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심 고도를 완화시켜서 현재 도심 고도가 지금 제한이 돼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재건축이 되지 못해서 지금 네. 40년 동안 노후화된 40년이 지나니까 아파트가 이 노후화가 됐는데 이걸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또 이게 재개발이 할 수 있을 만한 고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이 재개발 업자들이 없는 없을 거예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열악한 환경을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못 사니까 이 길을 떠나갈 수밖에 없고 그럼 도심이 공동화되고 도심 경제는 무너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 한다. 도지사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예. 또 도지사님께서 이게 화답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이제 도심 고도가 완화가 됐고 아, 뭐 어떻게 이게 지금 원래 이게 이제 뭐 12m 정도밖에 안 되던 거를 18m로 이제 올라가고 굉장히 완화가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25m까지 됐네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25m까지 됐고 12층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도 돼야 용적률이나 또 개발했을 때 개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업자들도 또 그렇습니다. 뛰어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니까 다시 이제 도심에 활력이 세울 수 있고 새롭게 이제 도심으로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만들어졌다. 상당히 지금 20년 이상 우리 도심에 계시는 경주 시민들이 수건 사업으로 또 이게 또 가슴에 박힌 데모처럼 생각하던 거를 빼는 그런 계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야, 그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뭐 제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전체가 힘을 다 합쳤네. 우선은 우리 시민분들의 노력이고 우리 지사님,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님, 우리 모든 우리 시의원, 도의원들이 다 힘을 합쳐준 그런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뭐 강력하게 5분 발언을 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참 의정 활동하면서 또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우수 의정 대상 수상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최근에 대한민국 글로벌 크라운 대상이라는 게 뭐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정말 특별한 좀 상이 네, 느껴지는데. 뭐 제가 이 상을
또 얘기하려니까 자랑, 깨알 같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뭐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10대 때는 우리 저 시도의 우리 의장단 또 의원님들께서 이제 선정하는 의정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부족한 사람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뭐 뜻으로 그렇게 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2021년 이게 작년 이제 글로벌 크라운 대상이라고 그래서 각 분야별로 뭐 지방 자치의 발전에 그 기여를 한 뭐 시도의원이라든가 또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런 기여를 한 그런 분들에게 주는 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여러 기관들 또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 또 언론사 이렇게 여러 이렇게 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이렇게 뭐 격려차 저에게도 상을 하나 주신 적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세계 속에서도 이제 우리 경주라는 게 경주 엑스포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주에서 태어나고 공부도 여기 하고 했는 경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주 이 자랑. 네, 경주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못 나가니까 제주도라든가 경주라든가 과거에 이렇게 관광지로 각광받던 곳들이 한동안 또 잊혀졌다가 다시 재부각되는 뭐 가요로 치면 뭐 역주행 그러던가요? 그런 현상이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물론 뭐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경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그냥 문화재 위주로 또 그냥 있는 문화재를 보고 가는 그런 경주였다면 지금은 경주가 달라졌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다 있죠. 그래서 경주의 문화재를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고 과거에 그냥 뭐 6, 7, 80년대 수학여행으로 와서 경주를 한번 이렇게 보고 갔던 것들은 수박 겉핥기라는 그 문화에 얽힌 스토리텔링 그리고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소개하고 더 알 수 있는지 또 아는 만큼 우리가 보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는 모든 미디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광활해지고 넓어지고 아주 깊어진 세계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많이 공부하고 알고 오시니까 경주란 곳의 매력이 과거에 그냥 알던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뭐 첨성대 이런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도시 자체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 경북에서도 또 경주시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경주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누구나 와서 똑같은 것을 느끼고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와서 과거의 추억을 느끼고 가지만 누군가는 와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경주거든요. 현장, 현실, 그리고 미래, 과거가 공존하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게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 또 우리의 뿌리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갈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경주가 아닐까. 제가 뭐 한 2박 3일을 경주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이야기해도 사실은 뭐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서. 네, 그리고 그 경주가 이제 신경주역, 이제 KDX가 다니면서 예전에 이제 문화가 어떤 얼이 남아 있는 그 경주 역사의 어떤 대변환, 뭐 대전환, 한 10년 전부터 지금 추진되어 있는데 상당히 뭐 의미 있게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우리 경주역이 2021년 12월 28일부로 이제 폐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남부선이 선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동해남부선과 중앙선이 우리 저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중앙선이 영천권으로 해서 경주를 거쳐서 이제 포항으로 빠지는 게 있고 동해남부선은 우리 저 부전역에서 시작해서 울산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경주를 통해서 또 포항으로 이렇게 가는 선이 이렇게 이제 개선이 돼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서 복선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선로가 이제 거치게 되고 그 전에 있던 역사들이 이제 폐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심인 경주역이 이제 104년 만에 이제 뭐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주역이 있던 자리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 또 폐역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이냐, 이게 경주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경주 시민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기대하고 많은 있는.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주역 자리를 어떤 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서부터 예. 또 이제 어떤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행정 복합 타운 형태로 뭐 개선을 해야 한다. 또 경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제 그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진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어진 이 부분들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다 아울러서 어떤 것이 지금 당장이 중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경주는 천년 고도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2000년을 내려온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최소한 100년, 200년, 500년 앞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경주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운영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뭐 여기 행정복합타운이 되든 뭐가 되든 결정해서 하기에는 한 10년 이상 짧아도 걸릴 겁니다. 경주역 부지와 여기가 우리 경주시 땅이나 도의 땅이 아닙니다. 이게 다 코레일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이제 법 기반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LH나 이렇게 같이 해서 투자를 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의 길은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지금 뭐 이렇게 뭐 얼씬연스럽게 폐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단기간에는 이걸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원에서 어떤 복합 문화적인 공간으로 또 도심의 공원적인 임시 할수 활용을. 있는 그런 것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곧 그런 것들은 시민들께 소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유사한 사례가 포항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은 굉장히 이 그 철도 폐철도를 이용한 이런 도심 복합 문화 이런 공원 이런 공간으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경주도 우선은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우리 도심 지역에 있는 요 철도 구간을 그렇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성향도 밝으시고 대인관계도 참 좋으신 것 같고 나의 어떤 성향, 장점들은 어떨까 주신다면? 글쎄요, 뭐 제가 이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뭐 네.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누구하고 같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뭐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뭐 하려면 많이 들으려고 한다는 점이 우선 뭐 제 말씀을 많이 드린다기보다는 상대방 말씀을 우선 많이 듣고 네. 또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네. 뭐 그 점이 저에게는 뭐 가장 장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022년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2022년 이민년은 호랑이의 해입니다. 우리 호랑이는 우리 영물이기도 하지만 호랑이의 기상으로 이때까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난관을 거쳐온 우리 선조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경북은 분명히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통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도민들께 우리 또 시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도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성취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 많은 부분의 활동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코너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이름으로 삼행시 그리고 애창곡입니다. 자, 그럼 먼저 삼행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삼행시?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름 아니 훅 띄우겠습니다. 들어오시는 겁니까? 아니 제가
이름 한자 오늘 띄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거 나올 것 같은데. 아, 좋은 거. 뭐 하여튼 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배짱이 두둑한 사나이입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진짜 사나이. 석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야. 따다다다단딴 아하 신라의 밤이여 따다다다단딴 불국사의 종소리 들리어 온다 나가는 나그네여 걸음을 멈추어라 고요한 달빛 어린 금오산 기슭에서 노래를 불러보자 신라의 밤 노래를 아유 죄송합니다.